자, 세 번째 본문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다바왈라 서비스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만 한번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자, 다바왈라 서비스라는 것이 시작되었죠. Around 1890. 1890년쯤 되겠지. 1890년쯤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when을 쓴 이유가 있겠지. 앞에는 1890년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관계부사 when을 썼겠죠. 그때 한 은행가가 은행 직원이겠죠. 이 사람이 고용을 했어. 한 젊은 사람을 고용했지. 왜 고용했니? 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죠? 한 젊은 사람을 고용해서 배달하도록 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어디서부터? 그의 집으로부터 어디까지? 그의 뭄바이 사무실까지. 이게 이제 최초의 기원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오는 걸 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드는가 봐. 좋아했죠. 그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것을 카피. 똑같이 모방하고 따라했다. 이런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liked 과거 and 과거라고 하는 병렬 구조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자, 그래서 demand란 단어가 수요라는 단어죠. 그 서비스에 대한 다바왈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expand가 확대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니까 늘어났을 때, 그죠? 수요가 늘어났을 때 한 비즈니스맨이 이제 사업가가 튀어나오는 거지. 한 비즈니스맨이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심 도시락 다시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죠. 어디에서? 그것의 이 서비스의 프레젠트 그러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이런 뜻이겠지. 현재의 포맷 형태로 이것을 이제 사업으로 이제 바꿔버린 이런 상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은 more than 120 years later 120년이 지난 이 상태죠. 1890년이 처음 시작됐으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120년이 지났겠죠. 정확하게는 이제 128년 정도 지났겠지. 1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 다바라는 것이 하나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뭄바이 문화의 독특한 부분. 그러니까 뭄바이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여기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뭄바이 지역에서만 한다 이런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락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특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왜 뭄바이 워커들은 not take 가지고 가지 않을까요? 그들의 점심 도시락을 그들과 함께. 그치, 누가 생각해봐도 아니 지가 아침에 그걸 가지고 가면 되잖아. 그치, 아침에 싸가지고 집에서 지가 가지고 가면 되지. 왜 그거를 꼭 배달을 시킬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들과 함께 이것들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뭄바이 워커들은 언제? 그들이 떠날 때. 어디를 향해서? 사무실을 향해서 떠날 때. 이것만 좀 구분합시다. leave라는 단어가 있죠. leave 같은 경우는 leave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올 수가 있어. 네, 목적어가 바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leave for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 목적어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다릅니다. 두 개 다릅니다. leave 다음에 목적어 바로 오면 이 목적어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는 뜻이고 leave for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오면은 이 명사 또는 목적어를 향해서 떠나다는 뜻이야. 구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그때 그들이 떠날 때 사무실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무실로 출근할 때 그때 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지. 그래서 이제 those who 그러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사용해 이러한 다바왈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mostly 대개 보통은 중산층 오피스 워커들입니다. 적어도 이제 돈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렇지? 미들 클래스 오피스 워커들인데 얘네들은 산단 말이야. 어디에? 뭄바이의 서버브 그리고 외곽, 교외 지역이 되겠죠. 교회가 아니고 교외 지역. 뭄바이의 매각 지역 중에 하나에 살고 있는 이런 중산층 오피스 워커들인데 그들은 have to leave. 그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사무실을 향해서 아침에 일찍 떠나야 된단 말이야. 왜? 멀리 사니까 일찍 떠나야 되겠지. 그죠? packed train. 아주 붐비는, 꽉 차 있는 이런 뜻이지. packed train, 그지? 꽉 차 있는 붐비는 기차를 타고서 아침에 일찍 떠나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가 본동사니까 여기는 준동사 자리가 되겠고 사람들, 오피스 워커들이 지네가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능동. 그래서 ing를 쓰자 이런 것까지 보셨고요. 자, 그래서 it would be difficult 어려울 텐데 누가 그들이 뭐 하는 것이 가지고 가는 것이 그들 자신의 다바 도시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찍 떠나야 되다 보니까 아침에 그치 나가기도 힘든데 출근하기도 힘든데 도시락 쌀 시간이 어딨냐 이거지. 그들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일 텐데 이런 얘기겠죠. 이시 가짜 주어가 되겠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고 for them은 뭐야?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 difficult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로 for 대신에 of를 썼겠죠. of. 근데 사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for를 썼다. 이런 건 뭐 곁다리로 같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또한 그들은 종종 have 가지고 있죠.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이또 봐봐요. 이 also라는 거야. 왜 도시락을 안 싸고 가느냐 하니까 아침에 너무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는 힘들다. 그래서 도시락을 못 가져가고 배달시킨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한 그들은 가지고 있죠. 어떤 dietary restriction, 그러니까 dietary 그러면 음식의, 식이요법의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음식 restriction, 제한, 음식적인 제한, 식단의 어떤 한계, 제한을 갖고 있단 말이야. 또 depending on, 뭐뭐에 의존해서죠. 그들의 religion,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특이한 어떤 종교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 의존해서, 종교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어떤 음식 제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도 they cannot take their daba with them 이런 얘기겠죠. 그들의 이제 저기 출근 때 이걸 못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힌두교인들은 먹지 않죠. 뭐를? 소고기를 안 먹어. 소를 안 먹지. 소를 숭배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교들은 또 뭘 안 처먹어? 저 돼지고기도 안 처먹고. 무슬림 들으면 그치 싫어하겠다. 돼지고기도 안 드시고. 그다음에 제인즈 그러면은 뭐 자이나교 이런 사람들도 있나 봐. 그러니까 인도에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종교에서 그치 금지하는 음식들이 또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제인즈 이런 자이나교인들은 또 먹지도 않죠. 양파하고 포테이토, 감자를 또 안 먹어. 네, 좀 지랄도 풍년입니다. As a result, 따라서 그 결과 not easy. 역시나 그렇다 보니까는 it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일꾼들이 찾는 것이 쉽지 않죠. 올바른 음식을 어디에서? 식당에서. 어떤 식당? 그들의 사무실 가까이 근처에 있는 식당. 역시나 가짜 주어가 되겠고 진짜 주어가 되겠고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됐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 워커들이 찾는 것이 적절한 음식을 식당에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조들이 그냥 쫙쫙쫙쫙 맞아떨어지는 문장이 되겠지. 결국 to meet their needs 했을 때 meet란 단어가 뭔가를 만나다 그다음에 어떤 욕구나 이런 것 따위를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음식 욕구, 음식 필요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이제 디맨드라든지 니즈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디안 워커스 인도의 일꾼들은 직원들은 prefer 선호합니다. 그들이 집에서 요리된 식사 즉 뭡니까? 집밥이죠. 집밥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집밥이 만들어진 거야. 특별히 그들만을 위해. 그지? 특별히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밥 이런 뜻이 되겠지.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메이드의 주어가 누구니? 메이드의 주어가 지금 앞에 있는 밀즈. 그럼 식사, 집밥은 만드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메이킹을 쓸래, 메이드를 쓸래. 메이드 써야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만들어졌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 그죠? 인도 워커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여기 있는 them은 인도 워커고 make 동사의 주어는 식사지. 서로 목적어하고 주어하고 서로 다르단 말이야. 다르기 때문에 themselves 제기 대명사를 쓸래? 아니면 그냥 대명사 쓸래? 그렇죠. 그냥 대명사 써야 된다. 이거 제기 대명사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식사구나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틀린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 워커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무엇이? 집밥이 돼가지고 집밥 주어하고 목적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를 쓰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니? 오케이. 그리고 준동사 자리고 목적어기 때문에 수동 그리고 집밥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수동이다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그들의 음식 필요, 음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선호합니다. 집밥은 만들어진 거죠. 특별히 그들을 위해 이렇게 갑니다. 됐니? 자, 세 번째 본문이었고요. 자, 네 번째 본문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oday 오늘날
approximately 자체가 이제 대략이란 뜻이겠죠. 대략 5,000명의 다바왈라들이 다 이제 커버합니다. 다 이제 포괄한다 이런 얘기겠죠. 70 square kilometer, 70제곱킬로미터의 지역들을 다 커버친단 말이야. in and around 뭄바이 안쪽과 뭄바이 주변 외곽 지역이겠죠. 요 지역이 한 70제곱킬로미터의 이런 지역들을 대략 5,000명의 다바왈라 배달꾼들이 다 커버하는데, 자, 그들은 컨덕트가 실시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실시합니다. 대략 40만 개의 트랜잭션이 이제 거래라는 뜻입니다. 거래. 다시 한번, 그들은 수행한다. 대략 40만 건의 거래들. 이 거래가 바로 뭐야? 도시락 주고받는 거겠지, 그치? 그것도 어떻게 매일매일 한 요 정도 40만 개의 도시락들을 주고받는데, 결국 20만 개의 런치 박스들이 전부 다 배달되고 있죠. 어디에? 사무실들로 every morning, 매일 아침, 6 days a week, 일주일에 6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요. and 그리고 20만 개가 returned, 되돌려집니다. 집으로 매일 오후에. 그렇죠. 총 40만 건의 거래니까 하나의 도시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제 두 개가 되겠지. 두 번의 거래가 되는 거겠지. 됐니? 이런 식으로. 자, 그들은 심지어 배달하기도 하죠. in the pouring rain, 퍼붓는 비가 오는 때도. 그러니까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이런, 그렇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배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during political strife, 정치적인 스트라이프라는 단어가 스트라이프, 얘는 줄무늬란 뜻이겠지만 스트라이프 그러면은 뭐야? 어떤 불화, 다툼. 그러니까 정치적인 다툼, 그러니까 정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놀랍게도 여기 보세요. 놀랍게도 hardly 나왔죠. hardly 그러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지. 다시 한번, hardly가 이제 부정어잖아, 그렇지? 놀랍게도 거의 어떠한 케이스에 늦거나 또는 mistaken, 잘못된 배달들도, 다시, 거의 어떠한 경우에 늦거나 잘못된 배달도 ever reported, 보고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지금 동사를 are를 썼는데요.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죠. cases가 되겠지. 그러니까 늦은 배달 또는 잘못된 배달, 도시락이 일로 가야 되는 절로 갔다든지 이런 잘못된 배달의 케이스들 중에 어떠한 것도 보고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never라고 하진 않고 hardly ever라고 했기 때문에, hardly any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없다, 뭐 아주 적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의 어떠한 케이스들도 보고된 적이 없다. 이 얘기. 그래서 그들의 모토, 그들의 좌우명은 error is horror. 라임을 잘 맞췄죠. error, 실수는 horror, 공포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실수한 것은 실수하게 되면 공포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말자라는 게 그들의 모토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다바왈라들, 배달꾼들은 proud, 자랑스러워합니다. 뭐를? 그들의 99.99%의 accuracy, 얘가 정확이란 뜻이고 rate가 율이죠. 그러니까 정확성 비율, 정확률 되겠지. 거의 99.9%의 정확성을 자랑한단 말이야. 와, 굉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콤마 다음에 나오는 용법을,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무슨 용법? 그렇죠?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 되겠고, 계속적 용법에서는 절대로 뭡니까? that하고 what은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지? 다바왈라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의 99%의 정확성 비율을. 그리고 그것은 means, 99%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just one mistake, 딱 한 번의 실수를 의미하죠. in every 6 million deliveries. 이것도 잘 봐. 600만 건의 배달 중에서 딱 한 번의 실수를 의미해. 그게 99.99%라는 거지. 와, 굉장합니다. 그렇지?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쓰니 복수 명사 쓰니. every 다음에 단수를 쓰잖아요. every 단수 명사.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왜 복수를 썼냐? every 다음에 매 얼마마다, 매 뭐뭐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될 때는, 그죠? 매 뭐뭐마다 의미가 될 때는 every 다음에 기수니까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였죠. 기수가 오고 그 다음에 복수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매 600만 건의 배달마다 이런 식의 의미야. 알겠지? every 다음에 기수가 오고 그 다음에 복수 명사가 와서 매 600만 건의 배달마다 한 번의 실수 이런 식의 의미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의미가 될 경우에는 every 다음에 숫자가 나옵니다.
기수나 이런 기수가 나와줘야 돼. 기수가 안 나오면 every, 즉 얘가 없으면은 무조건 every 단수 명사 쓰는 거야. 알겠니? 근데 기수 하나 둘 셋 넷 이런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복수 명사 쓴다는 거지. 알겠죠? 물론 every 다음에 기수 말고 뭐니? 서수가 있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 첫째, 줄때, 셋째, 넷째 이런 서수가 올 경우에는 뭘 쓴다? 얘는 단수 명사를 쓴다. 이렇게. 알겠지? 요거까지 아마 학교에서도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안 해줬을 수도 있고. 어쨌든 특이하게 이 복수를 썼다라는 거. 왜? 이런 특수한 의미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를 쓰자라는 거니까. 알겠죠?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it is an amazing record. 아주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겠죠. 놀라운 기록.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본동사가 됐지. 그럼 여기는 본동사야, 준동사야? 준동사가 되겠지. 그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뭐 해봤을 때? 고려해 봤을 때. 데디아를 고려해 봤는데 대부분의 다바왈라들이 전부 다 illiterate. illiterate 그러면은 그렇죠. 문맹의란 뜻이지. 문맹의. 읽고 쓸 줄 알아 몰라. 모른다 이 말이야. 읽고 쓸 줄 몰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와 굉장하다. 600만 건 중에 하나만 실수가 있다는 건 굉장한 놀라운 일이다. 이런 얘기겠지. 그렇지? 그리고 또 이거 봐봐요. considering 다음에 분리시킬까요? 대절 한 개 들어왔지? and 대절 해가지고 that and that 이런 점을 고려해봤고 not a single piece of paper 단 한 장의 종이도 is used 사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not a single이니까는 딱 한 장의 종이도 사용되지 않는다. 배달 과정에서 프로세스에서 단 한 장의 종이도 없고 다 뭡니까 기억해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이런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굉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the secret 비밀입니다. 이러한 error free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뭐뭐 free라고 하는 것은 sugar free 그러면 뭐야? sugar free. 설탕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가 아니고 설탕이 없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error free한 시스템에서의 비밀. 다시 이 error free 시스템에서의 비밀은 바로 뭐냐? 코딩 시스템. 그죠? 암호 또는 부호화 시스템에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얘들은 실수 없이 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각각의 답안은 캐리 가지고 있죠. 캐리는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있단 말이야. 각각의 도시락통은 코드를 갖고 있는데 이 코드는 painted, 칠했다야, 칠해진 거야. 그렇지. 준동사 자리가 되겠고 칠해지는 거기 때문에 pp가 되는 거죠. 그죠? 칠해져 있어. 뭘로? 다른 색깔들, 다른 숫자들, 그리고 다른 심볼들, 상징들로 칠해져 있는 이러한 코드를 갖고 있다. 다시 한번 준동사이면서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능동수동, 수동, 그래서 pp다라는 거. 그죠? 자, 이러한 코드들이 말해 줍니다. 다바왈라에게, 그죠? 그러니까 또 저기 배달꾼에게 어디에서 그 음식이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죠? 그러면 텔이라는 동사에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들어왔는데 직접 목적어로 의주동이라고 하는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그치?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해줘. 그리고 which railroad stations 어떤 철도역에서 다시 어떤 기차역을 그것이 pass through 통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준단 말이야. 누가? 그 코드가. 그치? on its way to a specific office.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목적지겠죠. 특정한 사무실, 목적지 사무실에 가는 길 위에서 도중에 어떤 철도역을 그것이 누굽니까? 다바왈라가 뭐 해야 되는지 도착해야 되는지 지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알려준다는 거겠죠. 그것도 특정한 건물 문바이 이거 다 이 숫자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그게 확실하게 오차가 거의 없이 확실하게 배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마무리 5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바왈라 단체는 배달꾼 조직 배달꾼 단체는 is an outstanding 아주 outstanding 그러면 눈에 띄는 두드러진 이런 얘기지. 아주 두드러진 예시가 됩니다. 뭐에? 효율적인 어떤 분배, distribution. 효율적인 distribution. 그죠? 분배 시스템의 아주 뛰어난 예시입니다. 자, it is simple.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And 그리고 it relies on 의존합니다. 어디에? 팀워크에 의존을 해. 그리고 has 가지고 있죠. 매우 낮은 운영 비용. 다시 간단하고
팀워크에 의존하고 운영비도 굉장히 낮아. 그리고 딜리버 배달을 합니다. almost 거의 100% 고객 만족을 다 전달해줘. 와, 그러니까 거의 뭐 오차에 보면 한치 오차도 없이 거의 다 확실하게 배달을 해주니까 굉장히 고객 만족도도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자, 여기서 보시면 is, realize, has, and delivers. 이게 무슨 구조? 그렇죠. 병렬 구조가 되겠지. 심플하고 팀워크에 의존하고 낮은 운영 비용도 갖고 있고 배달합니다. 고객 거의 100% 고객 만족을. 그래서 이제 not surprising. 놀랍지는 않죠. 이시 가짜 주어고 데리아가 진짜 주어야. 그렇지? 그래서 데리아라는 점은 별로 놀랍지 않은데 비즈니스 스쿨, 그죠? 경영대학교죠. 경영대학원.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학 경영학과 마치고 가는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아니면 경영학과라든지 큰 회사들이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큰 회사라든지 얘네들이 배운다라는 것도 놀랍진 않죠. 이런 다바왈라 시스템으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도 놀라운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시 가짜 주어고 데디아가 진조가 되겠고 대절에서 이 대은 그렇죠.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치? 어떤 거지? 뭐 없는, 그죠? the benefit of technology. 기술의 장점을 가지지 않고서 기술의 장점 없이 작동하는 이런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택배 회사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택배를 받을 게 있으면은 그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운송장 번호만 딱 치면은 어디에 와 있고 언제 오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배달 시스템에도 지금 테크놀로지가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테크놀로지의 이익 없이도 작동하는 이런 배달 시스템 우리는 상상을 못했는데 다바왈라 시스템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나 다바왈라들은 demonstrate 얘가 보여주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다바왈라들은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보여주는데 with no form of technology 어떠한 형태의 기술 없이도 with no form of technology 어떤 형태의 기술 없이도 몇몇 오래된 방식들 전통적인 방식들이 여전히 the best ways 최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demonstrate 보여준다 증명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다시 그런데 왜 그런 데를 썼는지 알겠죠? 이게 기술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기술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다바왈라들은 보여준다. 기술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 그래서 however 쓴 거지. 다시 다바왈라들은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어떤 형태의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몇몇 오래된 방식들이 여전히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그렇죠? 더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인도의 뭄바이의 독특한 도시락 배달 시스템인 다바왈라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